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탈 차는 이 아우디 Q8 e-tron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완전 처음 듣는 차 이름이죠. 근데 이 차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차가 아니고요, 예전에 e-tron으로 나왔던 그 차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Q8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도 새로워진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직접 시승해 보면서 달라진 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아우디 Q8 e-tron 많이 변한 건 없어요. 앞에 헤드램프도 예전이랑 똑같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 램프, 이런 기술적인 것들도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인 세팅에서 달라진 것 딱 한 가지, 이 앞에 그릴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육각형 그릴이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였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Q8 내연기관 버전의 Q8처럼 조금은 스포티한 형태로 헤드램프를 다 감싸는 검은색 장식으로 쭉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넓어 보이고 더 스포티해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로고도 요즘에 아우디가 이 2D 디자인을 추구하는 로고, 디지털 환경에서 더 잘 보이는 로고로 바꾸면서 이 영상도 입체적인 모습보다는 2D 영상에 더 걸맞게 깔끔하게 바뀐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 파츠로 마감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저녁에 보면은 입체감이 또 돋보이거든요. 근데 아우디가 또 어떤 브랜드예요? 이 조명을 상당히 잘 다루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번 꼬았어. 직접적인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간접 조명을 비추면서 이 위쪽의 굴곡을 따라서 빛이 스며들더라고요. 이 옆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 충전구, 이 위치 앞에 달리는 거 예전이랑 똑같고요. 누르면 전자식으로 엄청 멋있게 열리죠. 트랜스포머처럼. 이 안쪽에는 DC 충전구가 위치되어 있고요. 완속 충전기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 완속 충전기가 22kW까지 지원하는 완속 충전기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쪽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저 반대쪽에도 충전 포트가 또 새로 생겼거든요. 그 충전 포트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른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달라진 점, 여기 휠 클래딩이 예전에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SUV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차체 색깔이랑 같은 색깔로 마무리를 하면서 조심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이 휠도 처음 보는 건데 이 휠 디자인 뭔가 약간 링컨스럽지 않아요? 이게 웅장하거나 조금 더 럭셔리해 보이는 이미지를 완성해 주는 것 같아요. 휠 스포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바람개비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굴러갈 때 보니까 더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클래딩 디자인 같은 것들은 예전이랑 완전히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쯤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차 원래 e-tron 때부터 스포트백이랑 이 SUV 형상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SUV 모습도 뒤에 C필러가 상당히 날렵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스포트백 버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날렵하게 깎여 있어가지고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으로 와서는 이 차가 또 많이 변한 모습 중에 하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 옆에 배지가 달렸다는 거. 근데 약간 좀 소극적으로 달아놓지 않았어? 그리고 옆에 뭔가 익숙한 배지가 더 달려있죠. 아우디의 고성능 버전을 상징하는 S 배지가 달려있는데 성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달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400마력이 넘는 고출력을 품고 있는 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따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Q8 e-tron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번 더 살짝 돌아보자면은 원래도 이 e-tron이 첨단 느낌을 물씬 풍기는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우디에서 자랑하는 버추얼 콕핏, 그 느낌 그대로의 디지털 계기판을 품고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애플 카플레이를 띄워주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항상 칭찬하는데 아우디가 이런 조작 버튼계의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놔요. 그래서 누를 때 꾹 눌러야지 작동하는 이런 햅틱 반응들을 굉장히 잘 구현해놨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사용하더라도 이런 구분감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들 보면은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 반사 방지 코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강한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이런 부분들 보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우디 예쁜 거 이제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막 옆 동네 차들 보면은
디자인이 한 번씩 괴기스럽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디자인들, 사실 이전 디자인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멋진 디자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디는 옛날 그 디자인을 고스란히 유지해가면서 완성도만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 Q8 e-tron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쯤은 디자인을 조금 새롭게 파격적으로 바꿔줘야지 신선해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는 듭니다. 자, 제가 이 Q8 e-tron을 타고 먼저 들어온 코스는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Q8 e-tron이 가진 오프로드 코스의 주파 능력 자체를 먼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 주행을 살짝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유연성이 상당히 좋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e-tron을 탔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오프로드에 들어왔을 때도 별로 무리가 없는 주행을 보여주지만 이게 실제로 지금 이렇게 굉장한 경사각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뭐 힘들이지 않고 너무 쉽게 지나가죠. 많은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차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프로드를 주행함에 있어서 정말 무리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거죠. 주파를 못하는 차들을 느꼈을 때는 비로소 이게 정말 힘든 코스였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이게 총 차고를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76mm까지 차고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가장 높은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즉각적으로 토크가 튀어나오냐,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의 감각이 얼마나 이질적이지 않느냐가 오프로드를 가장 정확하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짓거든요. 언덕 내려가는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어서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코스를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제가 타고 있는 오프로드 코스가 생각보다 타이트한 코스들의 연속이거든요.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할 수 있을 만한 길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지나갈 때 훨씬 편했으면 편했지 그런 한계점들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제 앞을 달리는 e-tron들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고 있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이 코너 생각보다 엄청 타이트해서 이 차에 리어 스티어링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고서는 원래 돌아나가기 힘들어야지 맞거든요. 이 정도 휠베이스에 이 정도 덩치를 가진 차기 때문에 이 차는 심지어 쿼트로 시스템, 그리고 지가 앞에가 코가 이렇게 처박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지나가잖아요. 애초에 이 플랫폼 자체를 굉장히 설계를 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차의 한계점들을 굳이 끌어안지 않고서도 이 차의 장점들만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저번에 아이오닉 5를 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근감 자체가 없어요. 이 특히 아우디 들어가 있는 거는 보여주는 각도가 너무 적어요. 생각보다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각도 자체가 되게 협소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단점을 감안하고서도 지금 이렇게 먼지가 많은 상황, 그리고 악천후 상황에서도 저 카메라에 먼지가 수북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의 시야가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태를 그냥 고스란히 유지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자, 이번에 제가 올라가는 구간은 어필 구간인데 이게 각도가 30도에 달한대요. 이거 일반적인 후륜구동차나 전륜구동차는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쿼트로 시스템을 탑재한 Q8 e-tro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쉽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신겨진 타이어가 브리스톤 알렌자가 끼워져 있어요. 이 알렌자가 그렇게 오프로드에 적합한 타이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립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저 언덕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슬립 하나도 일으키지 않고 너무 쉽게 올라가죠. 기존의 아우디가 가지고 있던 쿼트로의 명성을 전기차 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장점으로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갈아타고 두 번째 오프로드 코스로 가는 길인데 지금 잠깐 오프로드 코스로 이동하는 길목에 이 차의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 e-tron 기본형이랑 e-tron 스포트백이랑 승차감이 약간 다릅니다. 기본 노멀 모드에서 상당히 부드러운 서스펜션 감각을 보여주고요. 스포츠 모드로 들어갔을 때도 그 부드러움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형 Q4 e-tron SUV 버전 같은 경우에서 스포츠 모드로 넣었을 때의 단단함을 기본형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빡센 오프로드 코스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오프로드 초입에 들어왔는데 자갈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자갈길을 지날 때 아까 탔던 e-tron SUV 버전보다 조금은 유연성이 떨어지는 하체 감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타이트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아까 탔던 Q8 e-tron이랑 완전히 똑같은 회전 반경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 좀 살아있는 세팅이다 보니까 오프로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또 들지가 않네요. 이번 코스는 유난히 먼지가 많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등장할 것 같은 오프로드 상황에서 이 스티어링 기를 잡는 법을 간단하게 막간을 이용해 설명을 드리면은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다가 갑자기 돌뿌리를 빡 만난다거나 바퀴가 획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엄지손가락이 들어가 있으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스티어링 휠 파지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너무 쉬운데? 민가도 있어요, 이렇게. 오, 제 예상에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인스트럭터님이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래요. 지금까지는 그냥 올로드,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모드로 달려왔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프로드 모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셀렉터를 눌러서 오프로드 눌렀습니다. 오히려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오니까 이 DSC 기능이 꺼졌어요. 헛도는 상황에서 바퀴가 잠기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이겠죠. 자, 뭔가 이제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어. 설마 땅을 엄청나게 파놓은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뭐야? 저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완전 머드 구간을 만들어놨어. 이래서 차가 엉망진창이었구나. 저 일부러 이 차의 한계를 좀 시험하기 위해서 천천히 갑니다. 빠져다 몰라. 그냥 아우디에 가라고 한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갑니다. 뭐야? 너무 허무해. 바퀴가 빠져들면서 이도저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다는 거. 진짜 이 차의 주력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온로드 시승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번 오프로드 시승은 약간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시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Q8 e-tron을 타고 본격적으로 주행을 위해서 도로 위로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는 트림이 55 쿼트로 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는데 앞뒤 차축에 모두 모터를 얹고 있고요. 네 바퀴를 모두 굴려요. 쿼트로 이름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최대 출력 408마력을 발휘합니다.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67.71kgm를 발휘해요. 여러분,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이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볼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200km대 초반을 인증받으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혹하다는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고도 368km를 인정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사실 간단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55 쿼트로에 들어가 있던 배터리가 95kWh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50 쿼트로 버전까지 확대 적용됐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5 쿼트로 같은 경우에는 11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 여기 계기판상에 찍혀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450km가 찍혀있는 거예요. 인증받은 거리보다 100km가 더 찍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요즘에 아우디 그리고 포르쉐, 이 모든 차들의 전기차들이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더 잘 나와요. 환경부가 전기차 주행 거리 인증을 받을 때 이 히터를 최대한 뜨겁게 틀어놓고 회생제동을 풀 수 있을 만큼 가장 풀어놓고 주행을 하잖아요, 테스트를. 근데 이 아우디랑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상태에서 회생제동 모드가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기차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비슷한 자연스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e-tron과 이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기조거든요, 스타일이에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환경부 기준에 더 가혹하게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주행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 Q8 e-tro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실제 주행 가는 거리가 훨씬 잘 나온다는 점,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출력이 408마력이나 됩니다. 2670kg이나 나가는데 이 차체를 이끌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출력이 느껴질 정도인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움찔움찔 거리기만 해도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막 안달복달합니다.
이 넘치는 출력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많이 품고 있어요. 심지어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출력을 조금 억제해놨어요. 이거를 고삐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기어 셀렉터를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서 기어 시프트를 S로 바꿨을 때 비로소 진짜 100%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삐를 풀어놨을 때는 정말 408마력을 아쉬움 없이 바닥으로 고스란히 분출시켜요.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즉시 반응에서 출력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파워트레인의 질감도 정말 부드럽다는 거, 소리도 들리지 않죠. 이런 것들 여전히 이트론이 가지고 가는 장점으로 발휘합니다. 노면 소음 많이 억제되어 있고요. 아까 빨리 달릴 때 A필러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음도 거의 억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숙한 실내랑 잘 어울리는 게 이 Q8 이트론의 하체 감각이에요. 이것도 예전이랑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의 경쟁차로 꼽을 수 있는 차가 이제 벤츠 EQ SUV가 있고요. iX 같은 차들이 이 차의 경쟁 상대로 꼽히거든요. 그런 차랑 비교했을 때도 정말 눈에 띄게 부드럽고 한없이 편안한 승차감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Q8 이트론을 가족차로 타시려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차보다 더 좋은 승차감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없이 또 부드럽게 세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차는 단순히 SUV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탔던 스포트백 버전도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조금 더 단단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주행 성능은 스포트백 버전에 양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Q8 이트론 SUV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더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한 주행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지금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행 모드별로 주행 감각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있거든요. 한번 바꿔볼게요. 이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하체 감각이 분명히 조금 더 선명해지고 조금은 더 단단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우디스럽지 않게 너무 소극적으로 바꾼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다이나믹 모드로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도록 세팅을 해놨네요. Q8 이트론을 다시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이름이 바뀐 것 치고는 생각보다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트론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런 감상평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면은 내연기관을 가장 발전시켰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차가 이 이트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엔진, 그 파워트레인의 회전질감 때문에 고르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을 차에다 넣고 아주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 서스펜션 세팅을 하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트론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 있었죠. 뭔가 다음 Q8 이트론 아니면은 차세대 버전의 다른 차들을 위해서 이 디자인 요소가 파격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껴두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은 아쉽게 느껴져요. 지금 이 Q8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구매할 때 가격이 이 55 콰트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대에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눈을 조금만 낮춰가지고 이 50 콰트로 버전을 생각하신다면은 1억 800만 원대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차라고 꼽을 수 있는 BMW iX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는 진짜 현격하게 차이가 날 만큼 훨씬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이 전비, 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100%로 충전을 한 다음에 한 126km 정도를 주행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50km가 찍혀 있고요. 이거 합산했을 때 이 차가 인증받은 368km를 달리고도 남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아마 배터리를 바닥까지 쓰고 난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실련비가 괜찮아요. 자, 이렇게 실제 전비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승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이 Q4 이트론에 관해 가지고 조금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